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안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 만에 다시 도발한 북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가 한층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연준 의장 지명자인 제롬 파월 인준 청문회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 회수 가능 재산이 없고 소득도 월 99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10년 또는 20년 분할 방식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 임대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나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9포인트 하락한 2,512.90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60포인트, 1.12% 상승한 781.72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의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입니다. 어제 장에 대표님께서 방산주에 대한 부분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에 북한에 대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북한 변수가 불거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가능하고요. 방송 전후로도 가능하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방송 최장기 진행자인 정호영 대표님의 장중 인터넷 방송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넷 방송은요. 녹화보기도 추가가 됐으니까요. 녹화보기 활용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의 중반이 수요일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좀 반등을 했고, 또 북한 변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분석 포인트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주식 비중에 관련된 겁니다. 서두부터 너무 진지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분석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는 보통 그 지수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한 예측을 할 때, 등락 요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먼저 찾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 정도로 우선순위를 두고 압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황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차트 선긋기하고 뭐 보조지표 돌리고 그건 유치하게 안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국제 정세예요.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의 금리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초대형주 전기전자와 제약을 리드하는
이 종목들의 흐름, 이 세 가지가 분석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뭐 차트는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수급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급은 원래 중기 트렌드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은 트렌드가 나빠요. 그리고 금리 문제는 12월에 뭐 미국은 거의 인상이 확실시되고 한국도 아마 내일 금리 인상 유력하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내일 안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요. 그럼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요. 국제 정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마디에 다시 한번 덧붙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12월에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장 끝났을 때 0%, 장중에 30에서 40%, 다시 0%, 이걸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장 한마디에 덧붙여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또 오늘 불거진 이런 변수와 이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북한 변수는 적중, 방산 테마는 비탄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북한 도발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제장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제 저희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장의 흐름 좀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장의 한마디, 방산 테마는 뭐 장중에 조금 올랐다가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어떻게도 풀어주실까요? 방산 테마는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습니다.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북한 변수는 제가 어제 언급했는데 오늘 좀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제가 두세 달 동안 방산주 매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근데 어제 느닷없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뭐 오늘 오전 3시 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북한이 ICBM을 실험 발사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초, 빠르면 11월 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간단해요. 역지사지입니다. 제가 북한의 입장, 제가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언제 하느냐? 정말 늦어도 12월 초순, 웬만하면 11월 말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정보 받는 것도 없고요. 국방부에서 군사정보도 안 받아요. 그냥 간단하게 분석한 겁니다. 뭐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뭐 제가 계속 나름대로 적중을 해드렸었는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오늘 ICBM을 실험한 것이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큰 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미국 트럼프, 일본의 아베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내용을 안 봤어요. 내용이 뻔한 거니까. 표정을 읽었어요. 읽었더니 아베는 진지해요. 그 진지함 속에는 약간의 뭐랄까요, 좀 당혹스러움과 두려움, 이게 좀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떠는 거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딱 그거예요. 아, 귀찮은 것들 또 사고 쳤구나. 그래, 내가 손 좀 볼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1년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 제가 그랬었잖아요. 10월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월과 12월엔 장이 괜찮을 것이다. 1월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11월 중순에 딱 바꿨잖아요. 왜? 변수가 발생한 거죠. 시진핑이 보낸 특사를 김정은이 거부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트럼프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뭐 이 집이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시나리오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건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12월에 그냥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그러니까 북한이 또 뭔가 사고를 치든 아니면 미국이 뭔가를 작업을 하든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거 있잖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끝날 때 0,
장중에 30에서 40, 다시 또 끝날 때 0,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그런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하고 기관에 비해서 유일하게 장점이 뭐냐? 비중을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훈련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중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타 또는 단기 정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중기 종목 중에서는 아주 저평가되고 올라가지 않은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2월 중에 언젠가 시청자 여러분 결과를 떠나서 지금은 0%로 해버리세요. 이런 사인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0% 하세요. 그 다음날 가든 말든. 그 사인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0으로 끝났다가 장중에 좀 비중했다가 다시 0으로 끝내요.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저는 현재 계속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LB 사이언스인데요. 11월 22일에 유일한 매수 종목이었고요. 전업 단기용을 추천했습니다. 26,250원에 매수한다면 오늘까지 최대 플러스 73.7%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실제로 0에서 3종목 정도 매수 사인을 내고 실제로 매수가 되는데요. 22일에는 유일하게 딱 한 종목 매수가 됐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늘림목 최저점에서 잡은 거죠. 그 전에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잡은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좀 빨리 매도 사인 내서 크게 재미 못 봤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요즘 제가 뭐 하루에 많아야 두 개 아니면 하나 정도 이렇게 실제 매수 사인 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11월 22일에 유일한 추천 종목이었었는데 이 종목이 일주일도 안 걸려서 이제 급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은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종목 발굴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나름대로 관리에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아마 둘 다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천놈 주식투자 교육훈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오프라인 교육이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이 아니라 아마 영원히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12월 9일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 12월 중에 언젠가는 끝날 때 0, 장중에 주식 비중 좀 늘렸다가 다시 0을 만드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미리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0월 하순에 뭐라 그랬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어때요? 그대로 하니까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전부터 뭐라 했습니까? 추경 매수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참고하셨다가 실천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2개월 내내 집중하는 사람, 항상 주식 비중 100%인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좀 말미가 있어요. 뭐 내일 모레 당장 뭐가 터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12월에 가면 뭐 초순 같지는 않고요. 한 중순 정도? 예, 중순 전후로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장에 대한 복귀 그리고 오늘에 대한 시장 분석까지 해드렸고 또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유의하셔야 될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11월 20일 유일한 매수 종목이었고요. 오늘까지 최대 73%가 넘는 평가익 중인 종목이라는 점 오늘의 현물 매매 내역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샵 0082번으로도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1% 넘는 탄력으로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장 정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와 전기전자 약세로 이제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코스닥은 이제 제약과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 하루 만에 반등해졌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오늘 약세로 마감했는데 북한 변수에 비하면 뭐 잘 버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정 구간이에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게 저는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자체는 이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무리가 있죠. 최소한 21선 이탈을 해야 이게 조정의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그 전에는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달라요. 자,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검은색 21선 아래잖아요. 이미 조정 구간이 시작된 거예요. 조정이 이미 시작됐고 그 조정의 크기가 또 기간이 얼마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21선 보고 판단합니다. 21선이 안 깨지면 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강한 종목도 아무리 강한 장세도 5일선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 본격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닥의 상승은 일단 제약과 반도체 상승으로 하루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일장은 이 흐름이 어떻게 지속이 될지 또는 어떻게 이어갈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대표님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내일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내일 오전장에 혼조세가 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된다. 무슨 얘기냐? 내일 오전에는 이제 약간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후장 되기 직전이라든가 오후장 되고 나서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한번 트렌드를 결정하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생략하겠고요. 내일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장중 투자 전략은 별거 없어요. 현재 어떤 종목이 탄력이 있다, 어떤 종목을 추천했었다, 그리고 오늘 지수 고점이 언제다. 주로 그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 지수대가 3분 전에, 2분 전에 지수 저점 찍었어요, 고점 찍었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파생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바로 돈과 직결돼요. 파생을 안 해도 상당히 참고할 만하니까 내일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혼조세 이후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시고,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안에서 투자 전략 장중 안에 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장중에 틈틈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여행주가 올라왔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SPC 삼립입니다.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집행정치 신청 각하에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여행주입니다. 그동안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여행주들 좀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오늘 모두 상승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지금 현재 흐름에서 또 다른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대표님,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대감을 가질만은 하죠. 근데 둘 다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다 했다고 보고 있어요. 환율 하락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개선에 기대감이 있다. 요즘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여행주, 화장품, 면세품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유통주도 저는 똑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 언제나 그렇게 말씀드렸죠.
중국과 일본은 똑같이 억지를 부린다. 그런데 일본은 일관성 있게 억지를 부리고 중국은 정말 일관성이 없게 앞뒤 안 맞게 억지를 부린다 그랬잖아요. 그 민족성이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이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액션 취하는 게 저는 이게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국제정세 흐름이나 중국의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과거처럼 한국이 돈 잘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우리가 욕심내지 마시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여행도 잘 몰라요. 왜 모르냐? 17년째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휴가를 안 갔으니까 여행을 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0.45%가 상승했고요. 모두투어는 4.17%가 상승을 하면서 탄력을 보였습니다. 대우전력은 현재 시점에서 여행주에 대해서 보유를 하신 분은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SPC 삼립이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집행 정지 신청에 각하에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장의 SPC 삼립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1%가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14만 5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 대표님, SPC 삼립 이 소식은 계속해서 노출이 됐던 이슈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절대 고평가 종목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호재 악재 이런 걸 떠나서 추세적으로 너무 나빠요. 그래서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이다 설명드렸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SPC 삼립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2015년 그때 적정 주가가 한 3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40만 원까지 갔어요. 13배 이상 간 거죠. 그럼 지금 적정 주가 얼마냐? 46,400원이요. 지금도 3배 이상 고평가예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그 당시 2년 전에 얼마나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보유자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에서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은 여행주와 그리고 SPC 삼립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GS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네, GS 리테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인데요. 편의점주로 대표되는 GS 리테일입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6% 넘는 좀 강한 탄력으로 올라왔습니다. 39,6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 바닥권에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기대감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GS 리테일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좀 올라온다라고 좀 분석을 해도 좋을까요? 네, 보유자는 보유를 지속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언젠가 주식 비중 0%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좀 끌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21선 이탈한 적은 없고 그 이후에 이제 근처까지 몇 번 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만약입니다. 가정이에요. 12월에 어떤 악재가 터져서 급락을 한다. 지수가. 그때는 동반하러 가겠죠. 그때는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긍정적인 분석이십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지속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좀 앞으로 있을 변수에 대해서 지수가 하락 시에는 이 종목 좀 저점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GS 리테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JCN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JCN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도 좀 테마주로 많이 묶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좀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오늘은요 16% 넘게 올라오면서 9,2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최고가는 9,930원까지 좀 도달을 했던 주가였는데요. 자, 대표님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테마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그 중에서 비트코인하고 관련돼서 가장 밀접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따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9월 하순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급등락을 거듭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봉매매 구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 매수했다. 그럼 이건 일봉매매 구간이에요. 매수해놓고 손절가 안 오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일봉매매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들만 장중에 단타로 가볍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는 매도 후 다시 가격대 눌렸을 때 재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접근이 조금 지양하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는 어떻게 될까요? 그 테마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또는 그리고 코스닥은 반도체 저평가 중소형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는요, 풍력 관련주와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네, 업종에 대해서는 어제장과 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또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저평가 중소형주고요. 그리고 테마에서는 풍력 관련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업종과 테마 내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기전자나 코스닥 반도체 중에서 저평가된 중소형주들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조정받는 대형주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차라리 아직 움직이지 않은 중소형주들 매수했다가 예를 들어서 재료가 나오든 아니면 수급이 좋아지든 해서 올라가면 또 수익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는 이제 풍력 관련주는 단기 매매 가능한 시점입니다. 대체적으로 풍력 관련주들이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고요. 방위산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12월에는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단기라고 보기엔 좀 긴 기간, 일주일보다는 긴, 그렇다고 2주를 넘기는 건 아니고 대충 그 정도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방위산업에 대해서 12월에도 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도 양시장 또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내일장도 목요일장이죠.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문자 보시고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대표님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요. 평촌 또는 평택촌로 또는 50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구체적으로 가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자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149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차바이오
차바이오텍을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는 13,500원에 비중 2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제대열 관련된 종목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자,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1% 넘게 조정받으면서 14,1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2% 넘게 조금 빠졌지만 일단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일단 보유 의견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추정하셨지만 어쨌든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평가가 났는데 매도 능력이 약간 아쉬운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추격하신 거죠. 네, 따라잡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약 20% 평가가 났었는데 못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기나 단기나 손절 10%는 똑같다. 근데 단기는 일반적으로 20% 보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중기는 한 50% 이상. 이게 맞거든요. 딱 20% 왔었어요. 근데 지금 밀리니까 어때요? 아쉽잖아요. 분명히 평가이긴데. 근데 개인들은 속성이 그렇거든요. 현재 가격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위에 있던 가격이 의식이 돼요. 그래서 손해봤다는 심리가 있어요. 그거 가지면 안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손절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매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비싸게 잡은 것도 내 능력이고 또 고점에서 매도 못한 것도 내 능력이에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더 밀리면은 본전 반등 나오면 한 10%에서 매도해 주시고요. 다시 재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면서 계속 보유에 대한 여부 여쭤보셨는데요. 좀 밀린 부분에서 아쉽지만 일단 현재 부분에서 본전 또는 10% 목표가 매도 후 재매수 노려보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1397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제 콘텐츠리를 매수가 4,250원 비중 30%입니다. 향후 전략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제이 콘텐츠리는 오늘 3% 가까이 올라왔고요. 4,935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분도 4,2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한번 최고가까지 갔었던 시청자분이실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평가가 극대화될 기회가 있었는데 좀 놓쳤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전 또는 플러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에다가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4,250원이면 여기거든요.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좀 아쉽죠. 거의 30% 육박했다가 지금 다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5% 전후인데, 제 판단으로는 본전보다는 30%가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주식 격언에 그런 게 있어요. 매수를 잘하면 초단,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란 말이 있어요. 매도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밀리니까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매도해 주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캔들 분석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욕심도 있겠죠. 왜?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게 원래 개인들의 속성이에요. 특히 초보자들이 그래요.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걸 제동을 걸어야 돼요. 계속 떨어질 것 같을 때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솟구칠 때 그때 매도하는 그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평가이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걱정이 좀 있으실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본전 또는 목표가의 3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문자 좀 유사한 부분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446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W게임즈를 매수가 56,000원에 비중 50%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W게임즈 오늘은 54,3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W게임즈는 초반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 다시 또 상당히 올라왔네요, 대표님. 일단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응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은 아니라고 추정됩니다. 추정이죠. 간주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매수가가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한테 이 가격에 매수를 안 한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56,000원이 여기에요. 그러면 대략 이 라인에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 같으면 여기서 절대 잡을 수가 없죠. 왜? 이건 분명히 하락추세 종목이에요. 61선이 121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럼 하락추세입니다. 자, 하락추세일 때 제가 뭐라 그랬죠?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모 박스에서 매수했다. 이거는 그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이 아니란 증거죠. 만약에 계속 보셨던 분 같으면은 그 아래에서 잡지, 여기서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저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전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밤에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드리는데 언젠가는 그게 좀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겠는데 언젠가는 장중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장중에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중에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밤에 하는 이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기초 교육을 좀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W게임즈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또는 수익은 10%또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 항상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아래 또 시장 분석하고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함께 도와주시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065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매수가 6,400원에 비중 5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는 지수 반대적인 그런 부분인데 일단 5,925원에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6,400원대 다중매물대 쪽에서 매수를 하신 것도 같은데요. 대표님 보유에 대한 의견이면은 일단 매수가까지 올지 여부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5,800원이죠. 5,800원 이탈 시에 매도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일단 보유를 지속했다가 다시 질문 주세요. 이걸 현재 상황에서 매수가까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매수에 문제가 있어요. 결과를 떠나서 여기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너무 늦게 매수하셨죠. 제가 꼭 손실 났다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5일선이 21선 탈 때 이때 매수하시면 됐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락 추세일 때는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이게 정석이다. 이것도 역시 평택촌의 차트 이론입니다. 자, 이 종목이 언제 하락 추세였냐? 보세요. 여기서부터였어요. 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이후로 계속 61선이 파란색이거든요. 빨간색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 추세죠. 그러면 제가 5일선이 21선 탈 때 그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올해 8개월 동안 이거 방송하면서 아마 한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늦었죠, 일단은. 두 번째 박스에서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매수가 너무 늦었다. 이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 뭐냐. 코덱스는 인버스는 느리기 때문에 한 5%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 계속 밀렸다 그러면 한 이 정도 손절해 주었다가 다시 잡을 생각을 해야죠. 다시. 무작정 올리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꼭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기준가대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시기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은요, 5,9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5,800원 이탈 시 매도 또는 다시 한번 지속을 하시면서 저희 쪽에 문자를 주시면은 그에 맞는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잘 살펴보시고 저희 쪽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44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매수가 75만 6천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네이버는 일단 오늘은요 81만 2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일단 최근에 고가가 90만 원대까지는 갔었는데 대표님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짜주실까요? 네, 평가에 축하드리고요.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현재 보유자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2달 전에 상담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90만 원 이상에서 매수했다. 그때 질문 타이밍이 이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매수가 집착하지 말라고요. 나는 반드시 본전은 매도한다. 이 생각 버리라고요. 그래서 90만 원 근처 갔을 때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과연 던질까? 왜냐하면 90만 원 초반이니까 본전은 안 왔거든요. 근데 그때 못 던지면 또 호송세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3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그 세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나는 집착하는 게 없다. 그럼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하나가 있다. 그러면 가끔 실수하고요. 2개가 있으면은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3가지 다 있으면은 결국 해가 망신합니다.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집착. 그것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욕심과 조급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보자들은 욕심, 경력자들은 조급증. 100% 비중이 안 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그 병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투자라고 하는 게 항상 풀베팅을 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 종목은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함부로 버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존엄과 가치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니까. 근데 종목은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목에 꽂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3가지 집착에서 나는 어떤 게 해당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하게 된다. 이걸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일단 현재 81만 2천 원으로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일단 본전 또는 수익 10% 목표가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또 전략과 좋은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075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주님 수고 많으십니다. AP위성을 매수가 9,700원의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AP위성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은 7,820원 마감이 됐네요. AP위성을 지금 9,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꽤 고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요. 대표님 매수하시고 계속 흘러내려서 조금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1년 이상 보유하시고 고생을 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계속 평가선에 홀딩하신 분들 야단을 많이 쳤는데 앞으로 이제 웬만하면 안 치려고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는 왜 야단을 쳤냐면은 그래야지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야단 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략을 짜드릴게요. 일시적인 추가 후에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지겠죠?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잘라주세요. 본전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고요. 마이너스 20%라도 일단 정리해주세요. 왜 그러냐? 너무 시간을 소요했다는 거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개월 가깝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가 손해예요.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고통을 받잖아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좀 꽤 오래 보유를 하셨던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은요. 일단 현재 7,820원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으로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의 매도 의견이 유효하다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또 고르시고 매수를 하실 때 기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적정 주가 활용을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정 주가 배너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평택촌농 클럽 안에서도 글 번호를 눌러주셔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적정 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656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스를 평단가 1,680원에 비중 40%입니다. 본전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일단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리신 것 같아요. 트레이스는 오늘 1,63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1,630원 현재 가격이고 지금 매수가가 살짝 조금 더 높으신 부분인데 자, 대표님 본전 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매수 자체는 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뭐 큰 무리가 없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매도하시고 재매수 하던가 다른 종목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서울경제 TV 샘플러스거든요. 여기서 제가 적정 주가를 이제 공개해 드리니까 12월 1일부터는 현재 2,000개 이상 전부 공개했다가 코스피 100, 코스닥 50으로 줄이니까 여러분들이 12월 1일 이전에 전면 공개됐을 때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까지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고요. 12월 1일부터는 좀 그 공개된 종목이 축소가 되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빠르게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스에 대해서는요. 현재 뭐 매수가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가격대다.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에 대한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문자 주셨는데요. 464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박스 코리아 매수가 2,200원의 비중 8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토박스 코리아는 오늘 2,130원에 마감이 됐네요. 2,200원대 매수가인데요. 뭐 근처신 매수가네요. 네, 대표님 토박스 코리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비중이 너무 높고요. 절반은 일단 매도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손절 10% 또는 10%에서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일단 비중이 가장 좀 크다, 좀 많다라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비중을 좀 반절로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0%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315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택 서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를 매수가 26만 9천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성화재는 오늘장 흐름 어땠을까요? 오늘은 26만 6,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이분 역시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에 살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문자가 이렇게 계속 오고 있네요, 대표님. 네, 반갑고요. 대충 어디 사시는지 알겠습니다. 송탄 지역이네요. 타지 사람들은 몰라요, 송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평택의 북쪽에 사시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쪽이 많이 좋아졌죠. 네, 축하드리고요. 삼성화재 매수가는 이제 좋습니다. 이상적으로 매수하셨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중기 트렌드는 아니에요. 꼭 이 종목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들이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단기로 끝내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현재 26만 9천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 손절 마이너스 5% 좀 잡으시고 수익을 10% 잡으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현명한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마지막 문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4188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HB 테크놀로지를 매수가 4,750원 비중 20% 보유하신 분입니다. 진단 도와주시라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4,255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조금 높은 구간이신데 대표님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추격 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높게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높게 매수해도 이제 운이 좋으면 갈 수 있는데 이제 매수하자마자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본전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0% 오면 일단 원칙대로 매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마이너스 20% 좀 온다면 손절을 좀 처리하시고 본전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로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의 무료 방송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 설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 주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입장이죠. 목요일 저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